살다 보면 논리가 침묵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도 전에 내면의 무언가가 먼저 반응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분석하려고 애쓰거나 의미를 찾으려 하기 전에 당신 앞에 있는 새들을 바라볼 때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저 느껴보십시오. 그중 한 마리가 아마 즉시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요란하거나 강압적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마치 무시할 수 없는 조용한 이끌림처럼 말입니다. 그 즉각적인 반응은 나중에 덧붙여지는 그 어떤 설명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성격 유형 혹은 정답과 오답을 가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반영이자 마음의 거울입니다. 새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면의 상태를 상징해 왔습니다. 자유, 두려움, 직관, 비전, 그리고 변화 같은 것들 말이죠. 심리학에서 이러한 것들의 이름을 붙이기 훨씬 전부터 인간의 마음은 이미 상징을 통해 이것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새를 선택하십시오. 동경하는 새가 아닙니다.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새도 아닙니다. 그저 익숙하고 흥미롭거나 혹은 묘하게 위로가 되는 새를 고르십시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눈으로 각 새를 천천히 훑어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마음보다 몸이 먼저 이해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영원히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현재 감정 상태, 내면의 우선순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심리적 경로를 반영합니다. 어떤 새를 선택하든 더 나은 선택이란 없습니다. 각각의 새는 저마다의 강점과 어려움, 그리고 교훈을 가지고 세상을 항해하는 타당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제부터 각 새가 드러내는 서로 다른 심리적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비전과 책임감을, 다른 하나는 지혜와 침묵을, 또 다른 하나는 움직임과 감정의 흐름을, 다른 하나는 어둠을 통한 변화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균형과 우아함, 내면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판단보다는 성찰을 이끄는 이런 상징적 테스트가 즐거우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이 공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마음의 더 깊은 층위를 다루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바꾸지도 마세요. 다음 장에서는 첫 번째 새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새는 비전과 힘, 그리고 남들보다 더 멀리 보는 자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늘 느끼고 있었지만 온전히 이름 붙이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새를 선택하셨다면 당신은 자신이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남들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새는 단순한 시력이 아닌 현재의 순간 너머를 보는 능력인 비전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패턴과 결과, 그리고 장기적인 성과를 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말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때로는 부탁조차 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에는 조용한 권위가 서려 있습니다. 당신이 리더십을 원하지 않을 때조차 책임감은 어떻게든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핵심에는 강력한 내면의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특히 압박감이 심한 순간에 그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때 당신의 정신은 무너지기보다 오히려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며 명확함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남들이 피하는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에는 무게가 따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종종 고립감을 느낍니다. 남들보다 더 멀리 본다는 것은 외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황을 일찍 파악했을 때 아직 다른 속도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단절되거나 오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언제나 강하고 침착하며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무언의 기대감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깊은 내적 갈등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통제와 신뢰 사이의 긴장입니다. 당신은 상황을 이끄는 데 능숙하지만 당신의 성장은 그 통제를 언제 놓아야 할지, 그리고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타인이 스스로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언제 허용해야 할지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은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끊임없는 경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종종 보호자이자 충실한 사람이지만 무의식적으로 당신 자신과 타인의 감정적 필요보다 상황 해결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기준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갑옷을 조금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는 개방성이 당신의 힘을 약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당신이 온전히 인간다워질 때 당신의 비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비전의 넓은 하늘에서 벗어나 거리가 아닌 깊이에 의해 형성되는 더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고 인내심 있게, 그리고 침묵 속에서 세상을 관찰하며 이해하는 새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의 넓은 시야와 외적 책임감 이후, 이 새는 우리를 침묵과 관찰, 그리고 감정적 깊이의 내면으로 초대합니다. 만약 이 새를 선택하셨다면 당신은 세상을 지배하려 하기보다 세상에 귀 기울임으로써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타고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들은 놓치기 쉬운 목소리, 톤, 에너지,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누군가 서둘러 행동할 때 당신은 멈춥니다. 당신은 관찰하고 그 멈춤 속에서 통찰을 얻습니다. 당신의 힘은 무력이 아니라 자각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며 당신의 내면 세계는 풍요롭고 복잡합니다. 이 경로는 소음보다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선택합니다.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환경이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합니다. 당신은 반응하기 전에 성찰하고 말하기 전에 느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성 지능은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재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깊이는 도전 과제도 안겨줍니다. 수면 아래에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당신은 남들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감정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압도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독 속으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침묵은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숨을 곳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는 명확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은 층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결과를 너무 잘 알기에 행동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충실하고 사려 깊으며 깊은 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받거나 감정적으로 침해당할까 두려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내면 세계를 조심스럽게 방어합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생각을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장의 일부입니다. 이 새는 지혜가 숨겨져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삶을 관찰하기 위해서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에 참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통찰은 단지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될 때 비로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에너지는 다시 한번 변화합니다. 정적에서 움직임으로, 조용한 깊이에서 가벼움과 흐름으로 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움직임 속에 살아가는 새를 만나봅니다. 때로는 치유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느끼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침묵과 성찰을 지나 이 경로는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서두르는 움직임이 아니라 감정, 호기심, 그리고 생명력, 그 자체에 이끌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만약 이 새를 선택하셨다면 당신은 통제보다는 느낌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삶의 따스함과 색채,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당신 안에는 개방성, 그리고 남들이 경직될 때 적응할 수 있는 감정적 유연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에너지와 아름다움,
그리고 사소한 순간들의 의미에 민감합니다. 이 경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 자주 선택합니다. 당신은 표현과 창조, 그리고 연결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당신은 인생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는가에 대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종종 별다른 노력 없이도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북돋아줍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은 관대합니다. 시간과 관심, 그리고 마음을 아낌없이 줍니다. 당신은 타인이 격려가 필요할 때를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따뜻하고 다가가기 쉽고 깊이 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감정적 탈진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항상 움직이고 항상 베풀다 보면 정작 당신에게 휴식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집니다. 당신의 과제 중 하나는 그라운딩, 즉 땅에 발을 디디는 안정감입니다. 자유를 매우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이나 약속 혹은 제약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내면의 무언가가 사라질 것 같아 정지 상태를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는 휴식이 당신의 빛을 꺼트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휴식은 빛을 보존합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다정하고 감정적으로 충실하지만 경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흡수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장기적인 감정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교훈도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당신은 영감을 먹고 자라지만 진정한 성장은 반복과 인내의 순간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의미 있는 순간이 흥미진진할 수는 없으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정성은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표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새는 감정의 흐름이 방향성을 가질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벼움에서 우리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움직임에서 변혁으로 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를 만납니다. 끝은 종종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임과 가벼움 이후 이 경로는 많은 사람이 피하지만 당신은 본능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 새를 선택하셨다면 당신은 인간 경험의 어두운 층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장이 기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직면, 끝맺음, 그리고 남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마주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변화에 익숙합니다. 이 경로는 심오한 내적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종종 선택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정체성을 벗어던지며 한 번 이상 자신을 재창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당신에게 회복 탄력성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변혁 없이는 의미 있는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으며 변혁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강력한 직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류를 감지합니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을 때 혹은 진실이 당신이나 타인으로부터 숨겨지고 있을 때를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을 통찰력 있게 만들지만 동시에 삶을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은 깊게, 때로는 너무 깊게 느끼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감정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심리적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거나 감각을 마비시킬 때 당신은 성찰하고 처리하고 결국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상처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진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내면 작업은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보호의 한 형태로 감정적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무엇보다 진정성을 추구합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당신에게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깊이와 정직, 그리고 감정적 진실을 갈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렬함은 타인을 위축시켜 때로는 오해받거나 혼자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새의 교훈은 통합입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둠에 대한 당신의 자각은
빛을 더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드문 능력을 줍니다. 치유는 당신이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할 때 찾아옵니다. 고통을 분석하는 것을 멈추고 평화를 허용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변혁이 끊임없는 투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세는 재탄생에는 부드러움도 포함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끝없이 견뎌냄으로써 당신의 강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주기가 언제 끝났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에너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화합니다. 깊이와 강렬함에서 우리는 고요함으로 올라갑니다. 변혁에서 균형으로 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극단이 아닌 조화에 의해 형성되는 길, 즉 감정적 통합과 우아함, 그리고 조용한 자존감을 반영하는 새를 탐구합니다. 강렬함, 움직임, 그리고 변혁을 지나 이 마지막 경로는 우리를 고요함으로 이끕니다. 침묵의 고요함이 아니라 정열의 고요함입니다. 만약 이 새를 선택하셨다면 당신은 비록 삶이 항상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내면의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균형, 우아함, 그리고 감정적 조화에 끌립니다. 당신의 본질 깊은 곳에서 그것들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충돌하지 않을 때 삶이 올바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연스러운 감정적 성숙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통제보다는 이해를 구하며 침착하게 상황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긴장을 완화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며 반응하기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타인에게 신뢰할 수 있고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 주변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이 경로에는 그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화를 너무 깊이 소중히 여기기에 당신은 갈등이 필요한 순간에도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침묵시키고 분란을 일으키느니 적응하는 게 더 쉽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조용한 탈진이나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교훈은 자존감입니다. 진정한 조화는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균형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차분하게 자신의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평화를 깨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보살피고 헌신적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안정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타인을 돌보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적 통합이란 당신의 욕망, 당신의 경계,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는 극단이 부드러워지고 교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통합의 단계를 반영합니다. 이는 정체 없는 안정과 자아상실 없는 연결을 선택하며 의도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며 본질적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새도 다른 새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심리적 경로, 삶의 다른 단계, 그리고 서로 다른 내면의 초점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반영할 뿐 당신이 계속 머물러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하나 이상의 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 성찰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편안하시다면 댓글로 어떤 새를 선택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종종 우리의 내면 경로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 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은 내면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